용왕님, 용왕님. 아유, 왜 이렇게 졸리는 게야? 이 용왕 좀 보세요. 아이 눈밑이 아주 시꺼먼 게, 아이고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몰라서 그러는 게야? 이게 다 이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은 간 때문이야. 용왕님, 그 용왕님이 피곤하신 건 간 때문이 아니라 야근 때문이라고요. 아니,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동해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나 자꾸 두려워. 에이. 일일이 말을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렇지. 오늘 MBC 시간여행 강원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 얼른 가서 보고 오거라. 아니면 간을 내보든지. 알겠습니다. 얼른 가야지. 얼른 가야지. 얼른 가야지. 아이고. 시간여행 강원 이번 주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구수한 입담으로 강원의 역사를 풀어낸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 지역사랑의 마음으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다. 양양문화원 이기용 향토사 연구원. 풋풋한 신입 역사여행을 떠나다. MBC 강원영동 차혜리 아나운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여운 수다꾼, 파란 눈의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동해신묘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동해신묘가 대체 뭐냐? 그리고 또 어디에 있는 거냐?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함께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유 참. 여기는 제가 태어나 처음 와보는 데인데요. 뭐 처음 오는 데다 사람 거 내려주고는 뭐 사진 이거 두 장 달랑 주고는 뭐 여길 찾아가라 하니. 이거 사람도 없어 물어볼 사람도. 미션 동해신묘를 찾아라.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혹시 이게 어디 있는지 돌이 이게 비석이 이 건물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 우리 집이요 이러지 마시고. 모르겠는데. 여기 찾아야 되는데 혹시 여기 아세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모르시죠? 알고 계세요 어딘지? 낙산 가기 전에 그 조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낙산 옆에 조산? 네, 거기 가시면 그 마을 안에 조계신묘라고 거기 안에. 동해신묘? 예. 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낙산 옆에 조산이라는 곳이래요. 네, 한번 가볼게요. 그럼 제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한참을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과연 어딜까요? 네, 그 제보에 따라서 제가 이 동해신묘를 찾으려고 하다가 낙산사까지 왔어요.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낙산사에 계신 스님께 한번 어디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이제 왔습니다. 그 저희가 이게 동해신묘를 찾으러 왔어요. 예. 낙산사에는 없는 거죠, 이게? 낙산사 인근에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동해신묘가 낙산사 부근에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관세음보살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해신묘가 관세음보살과 관계가 있다고요? 동해바다를 한눈에 굽어보는 자리에 서 있는 관세음보살. 동해신묘가
낙산사 바로 옆에 위치한 이유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해 용왕인 교룡이 관세음보살님의 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상조사께서 낙산사를 창건하시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 수기를 받을 적에 동해 용왕이 여유주를 바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낙산사 곳곳에서 발견되는 동해 용왕의 흔적들. 낙산사의 가장 중요한 전각 중의 하나인 홍련암 전각에 가면은 관세음보살님을 주전으로 상단에 모시고 좌우 협시로 선제동자와 동해용왕을 모셔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찰 입구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천왕상 곁에서도 동해 용왕을 만날 수 있죠. 광목천왕 여기 있는데 뭐 뱀인가요? 저 용인가요? 용입니다. 이렇게 저 움켜쥐고 용이 있는데. 바로 그 지금 낙산사로 따지면은 바로 동해용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광목천왕은 용왕을 권속으로 즉 그러니까 자기 부하로 삼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용들을 다 다스리는 왕이 바로 서방 광목천왕입니다. 아니 그 전까지 얘기 듣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왕님은 뭐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그냥 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렇게 왕궁에 들어갈 때는 왕궁에서 지낼 때는 왕이고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높은 천신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궁에 들어갈 때는 이제 사람 그렇죠. 모양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용으로서는 용들에게는 왕이지만 네. 여기 네 분의 사대천왕은 천신들이거든요. 네. 천신들한테는 불복을 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인 원통보전입니다. 원통보전 안을 찬찬히 둘러보면 이마에 하나의 뿌리 솟은 교룡이 보이는데요. 그가 바로 동해 용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낙산산에는 동해신묘가 없다. 네, 신묘는 없고 네, 건물은 용왕은 없다. 모셨다. 예, 건물도 용왕은 있죠. 교룡은 여기 홍련한 건물이 모셨는데. 있죠, 있기는. 하여튼 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 사진에 있는 거는 여기에 네, 이 사진의 이 건물은 밖에 네, 있습니다. 밖에. 낙산사 밖에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쳐라고 그랬는데 뭐 다 나무밖에 없는데 저건가? 저건가? 왠지 저거 같아요. 한번 이제 가서 봐야 되겠어요. 참. 동해신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드디어 찾은 거 맞죠? 이 맞네. 찾았다. 여기에요, 여기. 동해신묘. 자, 이렇게 어렵게 찾긴 찾았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양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양 주민들조차도 이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닌가 봅니다. 먼저 이기용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동해신묘가 뭐냐?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에 있느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말 그대로 동해신 해석하면 그 동해 바다를 지키는 동해신을 모신 곳이 그렇죠. 동해신묘입니다. 동해신의 묘. 예. 네, 근데 예. 그 예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나약하다 보니까 그 우주를 신이 만들고 만물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신이 노여웁니다. 하다 보니까 그 그런 평안한 편에서 유명산이나 그 바다 그런 데다가 그런 데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 수시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여기 우리 양양읍 조산리 해안가에 있는 그 동해신묘도 그 왕이 향과 축을 보내가지고 그 매년 초하고 그다음에 2월과 8월에 그 동해신의 제사를 올려가지고 구태민왕과 풍로를 기원하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제사를 지내던 곳이고 또 조산리면은 이제 낙산 근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하고 바로바로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인식이 왜 잘 모를까요, 주민들도? 관광지로서는 이게 사실 적절치가 않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성하고 엄숙한 공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게 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경복궁 뭐 이런 데는 관광 많이 가는데 종묘 별로 안 가시잖아요. 그 제기동에 있는 동묘 이런 거 안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거기 우선 가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신묘 같은 경우도 물론 그동안 이제 없어져 가지고 한동안 이제 사라졌었기도 하지만
이게 설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엄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드나들 마음을 잘 못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없어졌다라는 네.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이게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게 만든 건 아니었죠? 예, 이게.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아마 이제 이게 조선시대 내내 있다가 네. 1908년에 1908년이면 일제강점기 초기네요. 예.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1910년이라고 치면 직전이죠. 예. 이제 그 직전인데 네. 실질적으로 뭐 일본이 1905년 무렵부터는 그렇죠. 완전히 장악했었기 때문에 뭐 그 속사정은 뭐 꼼꼼히 좀 뒤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록상으로 보면 1908년에 그 당시 양양군수였던 최종락이라고 하는 분이 예. 정부의 훈령을 받아서 이걸 철폐해라. 그래서 그 없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8년 이후에 없어졌다가 네. 1993년이죠. 1993년에 발굴해서 이게 이제 다시. 복원이 됐고 정전만요. 그것도 네, 정전만.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히 발굴된 게 예. 아니고 정전 하나만 한동안. 그냥 딱 그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동해신을 모시는 네. 그 묘당 하나만 딱 복원이 됐습니다. 거의 제가- 뭐 한 80년 만에. 예. 네.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데요. 저기 중국 신화, 일본 신화는 이 바다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국하고 일본은 저기 남북 동서로 다 따로따로 신이 있는데 그 우리 한국도 바다의 신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동네마다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묘도 있나요? 저 서울을 중심으로 네. 동서남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있었는데 중국, 일본처럼.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마다 이제 용왕제를 지내고 있지만은 나라에서 지내는 신은 동서남북 네 군데를 이제 사방을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 그리고 강이나 그 다음에 연못에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용왕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 동서 외에 예. 그 상당히 많죠? 예, 바다마다. 맞습니다. 어촌 마을에 마을마다 있어요. 제사 지내는 마을인데 이건 국가에서 지내는 신당은 동서남북에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을마다 지내는 그러니까 그 신당은 외에 예, 이제 예. 마을 그 사람들이 어민들이 알아서 나갈 때 불안하니까는 1년에 한 번씩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촌 마을은 꼭. 그런 문화가 참 멋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용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테이블 안에 지금 용이 있습니다. 용띠 우리 차예리 아나운서. 맞아요. 네. 용띠거든요. 네, 용띠. 꿈에라도 용을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용띠는 용꿈을 많이 꾸나요? 그렇진 않은데 제가 날아다니는 꿈은 꽤 많이 꾸거든요. 날아다니는 꿈을 꾸요? 네네네. 차예리 아나운서가 직접 날아다니는 꿈을? 네, 이게 제가 새였는지 용이란 모르겠는데. 뜻이네. 네, 그렇죠. 그거는 키 끄는 꿈 아니에요? 동해신묘가 우리 역사에서 처음 그럼 등장하는 건 언제입니까? 동해신묘는 신라가 그 당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삼국통일합니다. 근데 당나라에서 이 제도도 당나라에서 넘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내려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은 그 산과 바다, 그다음에 강을 제사를 지내는 게 당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에. 예. 그리고 그 당을 그러다 보니까는 그 통일신라가 복식도 당을 모방했고, 네. 그다음에 그 제도도 모방하고, 그다음에 제례도 모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통일신라는 수도가 경주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동쪽은 흥해, 남쪽은 지금 부산의 동래, 그 다음에 서쪽은 옥구에 인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고, 그 다음에 북은 또 삼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대 북해가 삼척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예. 근데 고려가 이제 수도가 개성이 되면서 네. 개성이 정동이 야양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양양에 이제 동해신묘가 이제 양양에 서게 됐고요.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은 동해신묘가 양양에 있다. 그런 내용이 많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저기 네. 영어권에서는 예. 그 영국, 호주 제가 알고 있는데 중학교 교재에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나와요. 인무기 나오고 그리고 문무대왕.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건 그 신라 그때는 어떻게 바다 속에서 묘지를 지었을까? 그게 맞습니까? 그것이 맞아요. 그리고 인무기고 확실하게 그 용이죠. 용이 되지 못한 단계가 이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무기. 예. 예. 그러니까 용이 됐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용이 되지 못하면 그게 이무기이죠. 아, 그렇구나. 그럼 아기용도 포함을 하는 건가요? 아기용은 또 다른 그건 용입니다. 그건 그냥 용인가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막 섞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동해신묘의 동해신하고 네. 용왕하고는 그 이야기하는 차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얘기가 섞이면 동해신이 마치 용왕인 것처럼 그러면 동해신은 용왕, 우리가 흔히 용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용왕과는 지금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죠. 라는 거죠. 네. 용왕보다는 더 상위의 개념이죠. 그리고 더 광활한 개념. 네. 이라고 볼수 있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동해신묘를 이해하려면 조선시대 사전제도를 알아야 돼요. 이 사전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가가 어떤 그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이게 시스템화 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그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세만 하더라도 그 국가의 체제를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예란 말이죠. 예와 악 뭐 할 때 우리 예인데 근대 이전만 하더라도 5개의 예가 있었거든요. 오례라 그래서. 그거는 그 오례는 국가에서도 오례를 지켜야 되고 가정에서도 오례를 지켜야 되고 이게 다 이제 그 통용됩니다. 그런데 오례 중에서 뭐 상례도 있고 뭐 군례 그 군대와 관련된 군례도 있고 뭐 그 빈례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 길례라고 있어요. 길례. 길할 길자. 길례라고 있는데 그 길례에 해당되는 거를 모아 가지고 대사, 중사, 소사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요거를 어디에 규정해 놓냐면 경국대전이라든지 또는 국조오례의라든지 이런 그 국가의 체제를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규정해 놓는데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큰 대자 제사할 때 사자니까 대사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예컨대 종묘의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는 그 영경전이라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왕조를 세운 사람이 이성계 아닙니까? 태조 이성계의 사대조를 모신 데가 이제 영경전인데 뭐 그런 데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는 사직의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거는 대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 대사네요, 진짜. 그렇죠. 그 대사. 그 대사가 또 이 대사도 그렇지만 되네요. 말로.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중자 중사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바람이나 구름이나 풍운, 그다음에 뭐 그 그러니까 우레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악이라 그래서 산, 큰 산, 명산. 그다음에 그 또 뭐가 있냐면 해라 그래 바다 해자. 그러니까 동해신묘할 때 해는 중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사에 해당되는 건데 그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동해 서해, 남해, 북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물론 북해는 없죠, 우리한테는. 없지만 중국도 사실 북해가 없는데 이념적으로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지는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그중에 자기들이 중심이니까. 그렇죠. 자기네 중심이니까 동서남북에 다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해 개념이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동해신묘가 있으면 당연히 서해신묘도 있고 남해신묘도 있는데 북해신묘라 그러기에는 우리는 천자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압록강과 두만강에다가 사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거기다는 신묘라고 이름을 못 붙이고 소사, 대사, 중사, 소사, 소사에 보면 명산대천을 국가에서 제사 지내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압록강과 두만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 거죠. 이걸 좀 짚고 넘어가죠. 그럼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신 또는 용왕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용띠 꿈에서 본 적 없다고 그랬죠? 네, 제가 용이었죠.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용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그 입이 크고 그다음에 이빨이 날카롭고 그다음에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수학 선생님. 그다음에 머리에는 2개의 뿔이 있고 그다음에 긴 수염에다가 뱀의 몸뚱아리. 그렇죠. 수염. 네. 아니, 이렇게 수염이 나 있죠. 맞아. 네. 그 다음에
그 뱀의 몸뚱아리에 비늘이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은요? 그거 정말 서양의 색깔은 녹색이거든요. 매번 다른 색깔은 푸른색도 있고 황룡, 노란색도 있고 이제 다양한. 예, 몇 가지 색이 있습니다. 흑룡, 검은색도 있고요. 그런데 백, 이제 백색도 있겠죠. 네, 백룡도 있고요.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네 개의 다리, 마치 도마뱀 같은 네 개의 다리가 있고 결정적으로 여의주를 이깁니다. 근데 날개는 없죠. 날개. 날개가 없어도 날죠. 날개 없어 날개 없어도 날지만 서양용은 꼭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드래곤은 날개가 있는데 동아시아에서의 용은 날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날개가 없어도 다 날아요. 지금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우리 화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과연 용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소에 용왕을.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용왕의 모습은 이렇다를 한번 보고 나서 또 얘기를 좋아요. 정말 궁금해요. 해보죠.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용왕님 어디 계세요? 용왕님. 제가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왕님을 찾아야 된대요. 아, 용왕 찾기 참 좋은 날이다. 근데 용왕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쓴다고 이게 찾아지겠어요? 용왕님 찾으려면 그래도 무정차로 가는 거북이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북이 찾아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거북이는 또 어디서 찾나? 동해 용왕은 어떤 모습일지 우선 거북이에게 물어보러 길을 나섰는데요. 어휴, 뭐 이런 데가 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저 아프리카 쪽에 있는 거북이 아닌가요? 그렇죠. 물에 안 들어가는 거북이 같은데? 물에 살진 않아요. 저 거북아, 뭐 말은 안 통하겠지만, 뭐 어딜 자꾸 와 이쪽을? 이거 아닌데 이쪽은 좀 그런데. 제가 용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궁이 어디 있을까요? 용궁은 바닷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동해안 바다나 서해안 바다나 많아요. 예, 그렇다고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용궁에? 거북이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용왕을 못 봤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용왕으로 추정된 사람 한번 찾아주세요. 네. 여기 좀 한번 좀 보셔요. 예, 이거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 예. 한번 쓱 보시고. 하여튼 이분이다. 네, 이분. 네, 이분이 용왕님 같다. 고혈압 환자. 네, 용왕님 같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은? 저는 여분이요. 왜요? 눈을. 여기 바다가 있잖아요. 아, 바다가 있어서. 네. 제가 용궁이 어딘지, 용왕이 누군지 몇 분께 여쭤봤는데 다 저마다 또 생각하는 용왕님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쪽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를 찾아서 확실히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너무 창피해. 아우, 뭐 저 용왕님을 찾는데 산으로 와. 뭐 땅 보러 왔나 용왕님이? 저 아주머니, 여기 뭐 용왕님이 있어요 여기? 살아요 여기 용왕님이? 여기는 용신이고요. 용왕님은 김순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용신이요? 이번에도 헛다리. 천신만고 끝에 찾아간 곳은 강릉시 성산면. 사진을 좀 이렇게 많이 좀 갖고 왔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눈이 가는 사진이 이렇게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보시고 혹시라도 그 용왕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뭐 여기서 용왕님으로 제일 추정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요 이분이 용왕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저기 패스트푸드에 있는 할아버지, 인상 좋은 할아버지보다 수염이 좀 더 턱수염이 긴 이분이 용왕님으로 보인다 이거죠? 뭐 다른 분들은 좀 아닌 거죠? 이분이 이제 용왕님인 걸로. 저는 인정합니다. 인자하게 생긴 이분이 바로 용왕님이라는 말씀. 그런데 용왕님은 한 분이 아니라네요. 그 용왕님도 한 분이 아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우리 동네 이장, 통장, 반장, 뭐 구청장 있듯이 다 등급별로 지역별로 다 촘촘하게 있다. 우리 맞아요. 옛날에는 동해 여왕님, 남해 여왕님, 서해 여왕님, 북해 여왕님, 사천팔방 여왕님 있고요. 물 밑에 추천당 여왕님도 있고. 그럼 물 밑에서 만나려면 저인망어선이나 쌍끌여선 한번 확 해야 돼. 그분의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거네요.
우리가 지금 참고 삼아 한번 이렇게 본 건데, 그러니까 용왕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무속인들 중에서 용왕신을 모시는 뭐 이런 분들이 상상하는 용왕은 용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의인화된 거네요. 그렇죠. 주로. 용왕이라고는 네. 하지만 그 용왕이 구성하는 세계 자체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무속 신앙에서 용왕신, 용왕님 그러면 보통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보통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럼 크기는요? 뭐 인간처럼 그리는 거죠. 네. 그런데 동해 신묘가 그 일제 강점기 이제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908년에 당시 군수가 이제 폐소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해진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동해 신묘를 폐소시켰던 군수의 그 말로가 좀 어두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군수인 최종락 군수가 네. 이제 회출을 했는데 철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훼손 철거에 대해서 회출이라는 말 씁니다. 그런데 그리고 3일 만에 직사했습니다. 3일 만에? 네. 철거하고 3일 만에? 네, 직사했다 그래요. 그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럼 그게 혹시 신이 이렇게 노여움을 타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주민들은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 이거 해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서 간밤에 뭐 돌을 하나 던지고 갑자기 점점 차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잘 보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오늘 용 얘기라서 용띠라서 특히 더 이렇게 발끈했어요. 무섭습니다. 감히. 저기 그 서양에서는 그 서양 나라마다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아마 북미, 아프리카 사하라 그 동네 외에는 다 용의 그 신화 있거든요. 신화 보면 항상 용이 있는데 그래서 서양에서는 용은 정말로 존재했었다는 설이 있어요.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상상의 신화의 실제 동물, 존재했다.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뭐 자기 뭐 증거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설을 하여간 있어요. 그럼 그 얘기가 아예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해보죠. 서양의 용은 우리가 흔히 뭐 주라기 공원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익룡 있잖아요. 실제로 서양에서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오는 용들은 그 익룡의 모습을 많이 닮았잖아요. 날개가 있고 이렇게. 그렇죠. 특히 그 아바타에 나오는 아바타 뭐 해리포터 또 호빗 우리가 좋아하는 호빗 있잖아요. 그 용들 반지의 제왕 용은 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용이라는 거는 저기 그 호빗이 나오는 그런 용이에요. 그런 드래곤. 그럼 그 바다신 우리가 서양의 바다신이라고 하는 포세이돈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포세이돈이라는 존재는 그리스 신화의 그 바다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 신화 때는 넵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해왕성도 넵튠이라고 하죠. 포세이돈이라고 하진 않죠. 근데 그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바다의 신은 몇 천 개 있어요. 지중해만 해도 한 300개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바다의 신. 근데 바다의 신하고 용은 다르다고 봐야 돼요. 바다의 신과 용은 용은 달라. 우리가 다 호빗 보셨죠? 해리포터 이런 거 보셨죠? 서양 사람들은 드래곤 상상할 때는 그런 용을 상상해요. 그리고 입에서 불 나오고 사람을 죽여먹고 그렇죠. 그 옛날에 왜 그런 신화에는 그 못된 용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파괴하고 사람 죽이고 양떼도 소떼도 저기 그 불로 다 태우고 그런 전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김풍기 교수님 서양에서의 드래곤의 이미지는 결국은 인간이 함부로 대적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힘을 가진 포악한 동물, 뭐 예를 들어 비약하자면 그런 개념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이렇게 드래곤을 바로 용이라고 해석하는 이건 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용이라고 이미 이제 우리가 번역어를 만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거 고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습관. 그러나 어쨌든 그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드래곤이든 와이번이든 그런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용하고는 전혀 다른 오히려 그 포세이돈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신격의 개념에 가까운 게 우리의 용의 개념인 거거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용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왜요? 제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하여간 소풍 가면 비가 오고 운동회 하면 비가 오고 제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비 안 온 소풍이 없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제가 다닌 학교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거든요. 혹시 연못이 있었나요? 아, 연못은 없습니다. 없었나요? 연못은 없는데 그 1910년대에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개교한 학교인데 그 여기 옥계에 있는 예, 굉장히 명문이죠. 훌륭한 그 학교를 이제 만들 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다닐 때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우물을 팔 때 사람들이 막 파다가 삽에 뭐가 이렇게 찍혔는데 보니까 그 새끼용을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삽으로 찍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여간 행사만 하면 비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용 때문에 피해를 6년 내내 본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전설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학교도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용왕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용 이러면 용의 형상이지만 용왕이 될 때는 이미 의인화된 모습을 또 떠올리게 되는 그렇죠. 순간 우리가 제를 지낼 때도 예전에 그 조상들이 제를 지낼 때도 아마 의인화된 그 용왕신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을 텐데 그러면 동해 용왕 그러니까 동해신의 관할 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 부산 앞바다는 남해신 관할입니까? 동해신 관할입니까? 그게 이제 그 조선시대 기록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그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보면은 부산 앞바다는 남해입니다. 그 최남단으로 내려가면 포항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정도까지만. 북단으로 올라가면 함경도까지 거기가 동해고 그다음 그 아래쪽으로는 돌아가면서 남해가 되는 거죠. 일본 넘어서는 일본 열도 넘어서는 어떻게 돼요? 그쪽 태평양 그거는 쪽으로. 뭐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당연히 우리 거니까. 그건 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을 옛날에 부르는 이름이 많았는데 부상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게 뭐냐면 해 뜨는 데가 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해 뜨는 데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 정도는 그냥 우리 동해신이 영역이 동해에 있는 섬 하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동해 신묘 얘기를 오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단위별로도 이 풍어제는 꼭 지낼 수밖에 없는 게 또 어업 현장에서는 그게 바다 자체가 삶의 터전이면서 또 친구면서도 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뭐 곳곳에서 이 풍어제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현장 모습을 우리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촌마을의 가장 큰 행사는 바로 풍어제입니다. 풍어제가 열리는 날은 동네 잔칫날이자 공연날,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베네 시절부터 함께 해온 바다. 그곳은 노동의 현장이자 삶의 기둥이었죠. 갈매기요, 완만성어, 정유로, 원성어, 안 불러서 하지 말고요. 영동. 형편에 따라 정성 들여 차린 용왕에게 바치는 제사. 경나무, 일성어, 해지로, 빨리 오시오. 용왕님 전에 그래 이제 신과 인간을 만나 전달해줘서 고기도 많이 잡히고 바다에 나가거든은 사고도 없고 풍랑도 없고 비 오는 우중이나 눈 오는 설중이나 비바람 불더라도 아무 사고 없이 점자하고 고기도 좀 많이 잡혀달라 하는 뜻으로 그래도 빌어줍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연과 신의 말씀을 전달하려 그 중간 어디쯤 경계에 선 채 지칠 줄 모르고 굿판을 이어가는 무속인들. 한국에 넘어간 게 온갖 나무가 나를 지금 바닷바람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 빌고 또 빕니다. 그들에게 풍어제는 단순한 무속신앙이 아니죠. 바다가 앗아간 목숨을 바다에게서 위로받고 올해도 만선을 꿈꾸며 동네는 하나가 됩니다.
긴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항구와 포구를 간직한 강원도 삼척에는 해신당 공원이 있습니다. 남근 숭배의 민속이 전해지는 곳이죠. 이곳엔 애바위 전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을에 결혼을 약속한 처녀와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요. 해초를 따던 처녀는 풍랑에 휘말려 목숨을 잃게 되고 이후 고기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속이 상한 어느 어부가 바다를 향해 볼일을 봤더니 풍어를 잃었다는 이야기. 이후 마을에선 남근 목을 깎아 처녀의 원혼을 달래줬다 전해집니다. 신이 머무는 곳 또는 용왕이 머무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관련된 전설이나 설화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동해 신묘도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는 뭐 이런 각 마을마다 있는 해신당, 뭐 재밌는 좀 전설이나 설화 같은 건 없을까요? 동해 신묘와 관련해서는 설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내는 엄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전설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마다 바닷가에는 어디나 다 용왕을 모시고 풍어제를 지내고 하는데, 그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이야기거리가 많죠. 동네마다. 뭐 예를 들면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해신당 관련 그 설화 같은 경우가 있는데, 무서운 거 얘기하실 거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무서운 건 아니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뭐 예를 들면 그 동해안 쪽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용왕을 모시는 곳도 있습니다만 해신당 유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해신당 유형은 대체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마을에 살던 처녀가 어떤 이유로 뭐 바다에 빠져 죽거나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원혼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히게 되고 그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여성의 이제 혼을 해신으로 이제 모시는 그 해신당을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처녀를 그 위로하기 위해서 예컨대 남근을 깎아서 봉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유형이 동해안에 나타나는 유형 중에 하나죠. 오히려 옛날 분들이 더 개방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 그렇죠. 네. 부분적으로. 근데 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은 내가 고기가 안 잡히면 당장 먹고 살 일이 그렇죠. 막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삼척 해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살던 그 처녀 총각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약속한 처녀 총각이 있었는데, 이 처녀가 이제 매일 해초를 뜯으러 이제 바다 안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해신당 있는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 애바위라고 바위가 있어요. 바다 안에. 그래서 거기는 이제 총각이 매일 배로 데려다주고 거기서 해초 뜯고 있으면 이제 오후에 가서 이제 데려오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데려다주고 그 총각이 온 사이에 갑자기 풍랑이 불어가지고 이 처녀가 이제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고기가 안 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마을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어느 날 그 고기가 안 잡히고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술 한 잔 마신 그 동네 어부 한 분이 바다를 향해서 오줌을 확 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고기가 잘 잡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해신당 그 처녀의 원혼을 모신 해신당에 이제 남근을 바치는 그런 그 이제 풍습이 만들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원한에 이렇게 빠진 처녀 이야기가 해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해신당 풍습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마을마다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나. 네. 고려의 개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정동이 양양. 그렇다면 그때부터 양양에 있었던 것이 계속 양양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1908년에 폐쇄될 때까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허균 글에 보면은 이게 정동에 있던 게 뭐 양양으로 옮겨갔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허균이 지은 게 이제 중수 동해 용왕 묘비라고 하는 비문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들어있어요. 지익복이라고 하는 어부가 어느 날 이제 그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서 질풍같이 달려서 일주야
그러니까 24시간을 어디론가 막 갔는데 섬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왕궁이 있고 그 왕궁에 왕이라는 사람이 보라색 옷을 입고 탁 앉아가지고 지익보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강릉에서 제사를 수천 년 동안 내가 받아먹었는데 요즘 강릉 사람들한테 쫓겨갖고 내 일로 왔다. 와보니까 이거 정말 이게 참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푸대접반 나 이렇게 하면 내 해를 끼치겠다. 그러니까 너 가면 너 저기 그 원님한테 좀 얘기 좀 잘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막 달려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상한 일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관가에 가서 얘기했다가는 이게 뻥친다고 묻어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향임이라고 있어요. 그 동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그 향임한테 이제 말해가지고 이거 좀 보고 좀 보고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양양부사가 홍여성이라는 분입니다. 그 홍여성이라고 하는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정말 원래 강릉 정동에 원래 있다가 이게 옮겨졌다가 뭐 이제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의해보고 야, 그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수리해야 되지 않냐. 이래갖고 이제 수리한 거에 대한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허균 정도면 국가의 제도적인 측면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고위관직을 지낸 데다가 더군다나 허균 자신도 지방의 재관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명확히 아는 사람인데 그 대사중사 소사의 개념과 그 범위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는 이건 동해신묘하고 다른 것을 지칭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세우는 비문이면 이런 설화가 끼어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설화가 끼어들었다는 거는 이게 민속과 관련되는 동해 용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다. 이런 두 가지 점을 생각해봐야 되고 말하자면 양양에 원래 동해신묘가 있었다는 기록이 꾸준히 나오는데 고려 때부터 꾸준히 나오는데 이게 옮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그 허귤의 이야기는 민간 신앙과 관련된 어떤 동해 용왕비였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는 동해신묘는 국가적인 차원의 묘당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천 년간 강릉에서 제사를 받아 먹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여행 강원의 또 마무리 시간입니다.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2부인데요. 오늘은 동해신 그리고 용왕 얘기를 주로 했는데 오늘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동해신이 직접 한번 대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이 이렇게 제를 올리잖아요. 올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동해신으로서 뭘 한번 멋있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먼저 용띠 차일이 아나운서부터 어떤 일을 해주고 싶으세요? 직접 용왕이라면 동해신이라면. 네. 제가 봤을 때 수많은 용왕님들이 하신 일들 중에서 제일 잘했던 거는 그거 같아요. 심청이 구한 거.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을 때 그때 연꽃을 보내서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아마 저도 그런 걸 본받아서 강원도민분들이 뭐 잠깐 배에서 빠졌다 치더라도 그때마다 연꽃을 보내줘서 수많은 연꽃으로 그렇게 정말 도와드리면 다들 이렇게 시선이 오늘 처음으로 차일이 아나운서인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마지막에 이미지 세탁하고 그래야죠. 최다미 교수님은 동해신이 된다면? 동해신이 되는 거죠. 제가 좀 기본적으로 못돼 먹었어요. 저는 약간 악한 드래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다신이면 동해 제가 일본 선박마다 침몰시킬 것 같아요. 일본 선박을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한 거를 완전히 막아버릴 것 같아요. 바다를 험하게 막
해가지고 그걸 다 침몰하고. 그러니까 일본 자기 영역에서 그냥 선량하게 어업하는 배를 얘기하시는 거 어업 아니에요? 말고 아니고 서민들을 조선을 말고. 침범하는 그렇죠. 외적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오해하지 선하신 마세요. 분입니다. 오해하지 선하신 마세요. 분이시고. 그렇게 선하진 않아요. 근데 그 전투함이라고 하죠. 네. 뭐 옛날에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침략했을 때 네. 1910년 때부터 그리고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그 행동한 것도 네. 그거 다 막기 위해서 제가 그런 배들을 다 침몰시켰을 거예요. 최다미 교수님이 동해 용왕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이기용 선생님은 동해 신 계속 연구 중이시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영조실록에도 보면은 그 세곡선에 뜰 때 그 섬에다가 이제 그 동해 신묘에서 제사 지내도록 이제 동해 남해 북에다가 이제 향과 축을 보내가지고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조실록에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제사를 지냈더니만은 바다가 고요해져가지고서 사고 없이 옮겼다는 내용이 실록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도움을 주는 용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사람에게 이렇게 인간의 이로움을 도움이 주는. 되는. 언뜻 보면 또 용왕님도 닮으신 우리. 감사합니다. 수염을 닮을까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을 관장하는 신이지 않습니까? 수신이거든요. 물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용왕님께 지냅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의 수많은 골짜기 계곡에 물이 마를 날 없이 풍성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그 계곡에 물이 풍성해야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꼭 해보고 싶어요. 근데 김현수 씨는요? 저요? 네. 저는 원래 지금 대답하는 코너가 아닌데. 알아요. 근데 혹시나 기회 멋있잖아요. 그 바다에 신대는 건데 없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동해 신묘 그리고 용왕에 관한 얘기로 시간여행 강원 함께했습니다. 이 신이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얘기가 아니었고요. 우리 조상들 마음속에 있었던 동해 신은 우리가 그에게 제사를 지내고 했어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보살피는, 그리고 친구 같은, 어쩌면 또 삼촌 아버지 같은 그런 대상으로 항상 동해 신을 우리 조상들은 대해왔고 모셔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여러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